오늘 출범식은 국회의원 111분이죠, 지금. 예, 111분 계속 숫자가 시시각각 늘고 있습니다. 예, 111분이 현재까지 모여서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를 하는 모임입니다. 그동안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는 정말 그 한멸과 혐오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대결과 분열의 정치, 그래서 정치의 위기를 이제 벗어나서 정치개혁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논의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오늘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3년간의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마스크를 다 벗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정치개혁이라는 새로운 공기를 마음껏 호흡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얼굴을 이번에 처음 보는 분도 많습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예. 자, 이제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오셨습니다. 격려 말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정치권의 열기가 또 온 것 같습니다. 오신 국회의원 수나 언론인들의 수가 비슷한 것 같으네요. 아까 사회하시는 분이 111분의 의원들이 서명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제 2월 달이 지나면 한 300명 의원 중에 200명만 서명해 주시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출범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모임에 참여해 주신 여야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극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국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국민 81%가 올해 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정부 기관 중에 국회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가리지 않고 80%가 넘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에 바라는 거 간단한 거 한 가지입니다. 자, 언론 여러분 자리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행사 진행 중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오셨으니까 이제 제대로 구색이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불필요한 싸움 멈추고 국민들의 삶을 돌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단순한 요청을 국회는 듣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변명은 다양했지만 국민들은 진영 간의 지나친 대립과 갈등, 비상식과 약속 파기에 아주 힘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임에 와 보니까 제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정치개혁을 위해서 여야가 선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함께 모인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111분이 서명하셨지만 이제 2월 말까지 200명은 분명히 넘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처럼 개인의 유불리를 초월하고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을 보면서 새해 새 희망을 품어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뛰어넘어서 공감대를 만드는 일은 당 지도부도 쉽게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초당적 정치개혁의 뜻을 모으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연말 정개특위 의원님들께 2월 안에 복수의 선거제도 개정안 제안을 당부드렸습니다. 정개특위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개특위가 복수의 개정안에 합의하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습니다. 국회 방송으로 논의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국민들에게 선거법 개혁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집중 심의 과정을 거친다면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원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다당제를 전제로 한 지역 간, 정치 세력 간, 세대 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선거제도로 혁신할 사명을 지닌 전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당적 정치개혁의 전사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국회는 스스로 정한 기한 안에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 총선이 갈등을 줄이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더 나은 제도로 치러진다면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그때부터 정치권을 신뢰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우리 시대의 해묵은 과제인 개헌까지 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민생경제도 어려운데 왜 지금 개헌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년 전에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잘 봐줘야 좋게 봐줘도 중진국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의장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전부 다 선진국 대접입니다. 옛날에는 ODA 때문에 개도국만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불렀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미국을 포함하여 모든 선진국이 당연히 선진국으로 간주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의 창의성이 꽃피는 나라.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인데 이거를 우리 헌정제도가 우리 정치권이 혹시 발목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를 제외한 경제, 사회, 특히 대한민국의 K컬처는 K문화는 이미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36년 전 중진국의 헌법 그대로입니다. 이미 저 높은 수준의 최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에게 중학교 교복을 억지로 입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시된 많은 여론조사가 최근에 모든 여론조사가 전체 국민의 3분의 2, 전문가의 90%, 국회의원의 93%가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국회의장들도 4분이나 최우선 공약으로 개헌을 주장했는데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안 된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권이 눈앞에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여야 합의로 개혁해낸다면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 신뢰를 동력 삼아서 개헌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진정한 선거개혁, 정치개혁, 그리고 대한민국 개혁은 헌법 개정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큰 선거가 없습니다. 이 말은 선거 때문에 정치개혁, 개헌에 실패했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한국 정치사에 또 한 번 큰 죄인이 될 것입니다. 선거제 개혁과 개헌은 국회의장 이전에 저 개인 정치인의 김진표의 마지막 서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정치개혁의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이 소명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같이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들어 봅시다. 많은 의원님들이 어렵사리 뜻을 모은 만큼 올해는 반드시 승자 독식, 극한 대립의 정치 문화를 반드시 끝냅시다. 감사합니다. 앞줄 조금 더 뒤로 주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이 정치 개혁이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각 정당의 의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요 정당의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축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우리 이재명 대표님 비롯한 여러 여야 의원님들 뜻깊은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 정치개혁 이 모임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는데 정치개혁은 축구공과 같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의원 축구연맹 회장을 맡아가지고 한 10여 년 만에 여야 의원 축구대회를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아주 좀 뜻깊은 자리가 됐었는데 여야가 모처럼 한대의 뜻을 모아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자리한다는 것이 흔치 않은데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1987년 체제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개헌 또 선거제 개편 문제를 시도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대 굴레를 탈출하기 위해서 1990년 3당 합당을 단행했죠. 3당 합당의 전제는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내각제 개헌을 단행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김영삼, 김종필 대표와 내각제 개헌 각서까지 썼죠. 결국은 내각제 개헌 합의는 파기되었습니다. 김대중, 김종필, 이른바 DJP 연합도 그 전제는 내각제 개헌이었습니다. 그 약속 역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2005년 현행의 소선거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면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권을 야당에게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맞습니다. 예. 제가 노무현이라고 했죠? 노태우라고 했어. 아무튼 노씨 분들이 대통령을 많이 하시고. 근데 이것은 저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선거구제로 인해서 강화되는 지역 대립 구도를 선거제도 개선으로 좀 막아보자 이런 제안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소선거구제의 이 폐해를 극복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도, 이 노력은 참으로 의미심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7년 벽두의 노무현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4년 죽임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얘기였습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들쭉날쭉 혼돈스럽게 치러지니까 이걸 정비해서 사회적 비용을 좀 줄여보자라는 시도였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에 여야가 놀랐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당시 6개 정당의 원내대표가 모여가지고 각서를 썼습니다. 2007년 4월에 18대 국회 전반기에 개헌을 끝낸다 라는 합의문을 작성했었는데 그때 저도 국민중심당 원내대표로서 그 합의서에 좀 서명을 한 당사자입니다. 18대 국회 전반기 2009년 안에 4년 죽임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는 그 약속 결국은 또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모두가 대통령제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셨고 나름대로 타개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들의 문제의식과 고민은 역대 대통령들이 고뇌와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어려운 결단에 경의를 표임하지 않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선거제도 권력구조 개편으로 가는 담대한 시간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집중토론과 국민 참여, 신속결정 이 3대 원칙으로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끝내고 개헌으로 가는 제도적 틀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한미군사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70년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를 모두 이뤄냈습니다. 눈부신 성취를 이뤄낸 나라입니다. 앞으로 전후 70년을 총결산하고 새로운 7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만 집중하자.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실 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출범식이 정치개혁, 정치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더 나은 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일 것입니다. 국가 발전과 또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를 만드는 길은 결국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있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제대로 보장이 되고 또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그런 제대로 된 정치체제를 만드는 일은 우리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는 제대로 된 정치체제를 만드는 일, 우리 의장님과 우리 정진석 대표님을 포함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고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초당적이라는 이 세 개의 글자가 정말 1년 내내 앞으로 남은 21대 국회를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초당적 정치 개혁이 초당적 민생 개혁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중대 개혁의 기로 한가운데 제 정당을 아우르는 협치와 토론의 장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기쁩니다.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을 공동모임 소속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수년간 국회를 이끌어온 중진 의원님들로서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대립의 정치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책임감이 누구보다 크시리라 믿습니다. 당리당략, 당파보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에 큰 주춧돌을 놓아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한 단계 높이는 소명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루자는 대결단의 획을 그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방법의 작은 차이는 있을지라도 승자독식의 폐해를 분명히 인식하고 비례성과 대표성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원칙만 합의를 한다면 길을 열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나 아니면 쓰러뜨려야 할 적. 그간의 정치제도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지와는 달리 갈등을 조절하고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야 할 국회를 반목과 혐오, 정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87년 이래로 유지되어 있는 현행 정치제도는 민생 정치를 추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협치를 요청하는 정치가 아니라 협치를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상대 정당을 짓밟아야 할 적이 아닌 언제든지 민의와 국익을 위해 협력할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만듭시다. 초당적 정치개혁 공동모임에서 그런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제도들을 고민하고 제안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의 후퇴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랫동안 정치개혁을 주장해왔고 지난 10여 년간의 폭넓은 논의를 이끌어왔습니다. 우리 당이 가진 열의와 진정성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의 최대 공약수를 맞출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또 토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시간 맞춰서 왔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범식이 있기까지 우리 심상정 의원님, 또 전해철 의원님, 정성호 의원님, 조혜진 의원님, 처음부터 지난해 말부터 저와 함께 수고해 주셔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 이전부터 지난해 7월부터 우리 최영두 의원님, 또 여러분들, 우리 김영배 의원님, 이은지 의원님, 여러분들이 매주 세미나 하시면서 토론해 오신 것이 아마 불씨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참 뭐가 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어깨가 무겁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지역구에 가보시면 정치 좀 잘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도 많이 듣고 참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디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잘하겠습니다 하는 입에 발린 말로 이제 넘어서기는 우리가 참 이제 버티기는 더 어렵지 않나 생각돼서 이런 모임에 저도 참여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참여하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의가 정치로 바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문제, 지역 간 갈등 문제, 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진영 간 대결 구도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논의 과정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라든지 각 당의 유불리 이런 것이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거제도로 하는 것이 국민이 대표자를 뽑는 것이 바로 선거인데 그런 선거제도가 그 대표자인 국회의원이나 또는 대표자들의 모임인 뭐 이런 정당 그들을 위한 그 선거제도가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정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김진표 국회의장님도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심으로 또 이런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도 16대 이후에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도 됐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진표 의장님 이런 분들도 우리를 뒷받침해 주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합의로 해서 이런 장벽을 뛰어넘는 한꺼번에 뛰어넘기 어려우면 이제 단계적으로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좀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을 꼭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이 정치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먼저 그 바쁘신 가운데 오늘 참석해 주신 김진표 의장님, 또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정미 대표님 또 가셨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치가 사회 경제적인 갈등을 조정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미래로 나가는 희망을 보여드려야 하지만 우리 정치가 오히려 정치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기고 대립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회가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장으로 전락한 가운데 국론은 더욱 분열되고 국가적인 자원과 또 역량이 허비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이러한 퇴행적 정치가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가 여러분도 다 공감하는 것처럼 바로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총선에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 이를 보장하지 못하는 빈약한 비례대표제로 인해 1등으로 살아남기 위한 극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1등을 향한 경쟁은
극단적인 극한의 대결과 대립을 낳고 저주와 막말의 정치를 만들고 진영과 팬덤 정치를 불러들여서 정치를 더 극단화하고 양극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리당략과 정쟁을 넘어서 국민민복과 국론 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동감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정치개혁의 실패로 정치개혁이 과연 되겠냐라는 회의감도 동시에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과 절실함 속에서 오늘 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출범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의 목표는 민을 제대로 대변하고 대화 타협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 혁신입니다. 어떤 제도이든 우리 정치 협정에 맞게 도입되도록 열린 자세로 폭넓은 공론을 만들어가고 합의가 도출되는 토양을 저희가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직 국가와 민생만을 바라보고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정치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크게 열고 논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을 잠시 옆으로 밀어놓고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해 나간다고 하면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상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최대한 저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각 당의 대표님, 중요한 김준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국회도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대화하고 타협하는 국회를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정체되었던 정치 체제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리고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모든 걸 걸겠다고 하셔서 저는 뭘 걸어야 되나, 얼마만큼 걸어야 되나 앉아서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바쁜 일정에 우리 의장님 힘 실어주시고 우리 정진석 위원장님 또 가셨지만 이재명 대표님 또 우리 이정미 대표님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 되겠어? 이 말이 제일 많이 돌아옵니다.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되돌이켜 보니까 헌재 판결로 1인 2표제가 도입된 거 말고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선거제도 개혁 분야입니다. 오히려 88년도에는 그 비례 비중이 3대 2인데 이게 5.4대 1로 오히려 악화된 상태에서 지금 35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유지되다 보니까 마치 공유주의 비극처럼 우리 정치가 황무직으로 어떤 것도 결과를 만들 수 없는 그런 황무지가 돼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다원화되는데 정치는 더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시대는 분권을 요구하는데 권력 집중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충돌하고 시대와 불화하는 이 정치 체제 안에서는 정치 체제에서 어떻게 국민과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인 자신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체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선거제도 뭐 개혁되겠어?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그런 의원님들도 지금 이 싸나운 정치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인식이 우리를 초당적 정치 모임으로 이끌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재명 대표는 가셨지만 여기 각 당 대표님들 계신데 정당의 유불리를 가장 앞세우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압도적 승리로 제압한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또 패자의 공포와 승자의 저주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우리 정치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 제압보다는 패자도 승자도 공존할 수 있는 대화 타협의 정치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값진 승리가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원주의 연합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늦었습니다. 더 늦추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초당적인 정치개혁 모임에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이해관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면서
그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하는데 정성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당의 유불리 또 권력의 의지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하드캐리한 과정을 정치개혁 모임에서 감당해 보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앞장서신 우리 국회의장님 또 우리 그 이상으로 의지를 지금 갖고 계신 남윤선 정개특위위원장 와 계신데 국회 정개특위를 정성껏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올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원년이 돼서 대한민국의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민들께 큰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심장이 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슴이 뛰는 느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고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9월 2일 날 작년에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민구, 김영배, 이탄희, 최영두 네 명이 주최를 해서 14명이 모였습니다. 그 뒤로 51명으로 확대가 돼서 11번의 토론회가 매주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3년 1월 9일 날 여야 중진 의원 9명께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제안하시고 3일 후 1월 12일 날 51명이 모였던 그 정치개혁 토론 모임에서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두 모임이 합쳐져서 오늘 준비 과정의 3차 회의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 1월 26일, 1월 29일 3차의 운영 회의를 거친 이후 오늘 1월 30일 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가능하다면 같은 월요일 날 각종의 공개 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료 의원들 300명 의원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폭넓은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도 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자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외위원장님들이나 지금 청년 정치인들이 모임을 다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간담회를 열고 특히 2월 초가 되면은 시민사회가 보수 진보가 합쳐서 연합해서 정치개혁 모임을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자리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국회 정개특위라든지 각 정당의 논의 과정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공론화를 뒷받침하는 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은 지금 의원님들이 텔레그램 방에 다 아직은 초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오늘 행사 끝나고 오늘 중으로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의사소통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테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공동간사단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서 2023년 정치개혁 꼭 완수할 것 같은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출마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을 닮은 국회로 바꿉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을 위한 국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벗어났습니다. 국민들의 투표, 국민들의 진정한 정치 의사는 국회에 이르지 못하고 사표가 절반에 이릅니다. 국민의 간절한 여망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국민을 통합해 도전과 시련을 함께 극복하며 함께 사는 국가,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정치의 임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령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수도권은 갈수록 과밀해지고 반대로 지방의 소멸 추세는 과속화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안보 위기, 끝나지 않는 팬데믹, 최근의 난방비 급등을 비롯한 겹겹의 민생위기 속에서 국회의 임무와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도전 속에서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국회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되어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선거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됩니다.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절실합니다. 이제 초당파적 논의를 시작합니다. 저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단 한 명만 뽑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을 300명 선출하는 까닭은 전국적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서 국정을 통합적으로 이끌라는 뜻일 겁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 민의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최대 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정치 개혁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겠습니다. 정파 아닌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경쟁하는 국민 통합 시대, 수도권 지방 양극화와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균형 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정치 개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30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일동